자, 여러분 다시 또 2교시의 수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75분을 풀로 수업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업로드를 시키거나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좀 더 편하긴 한데 듣는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못했어요. 1학기차 때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걸 좀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나누어서 25분씩 끊어서 보는 게 효율적이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환해서 바꿨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이해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 대한 개념이 현재고, 미래는 홀로그램이나 AR이나 MR이나 VR을 통해서 세로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자, 사실은 저도 이 VR이나 AR, MR은 생소한 부분이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면 공부를 하면서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어떤 모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과목들 뭐를 봤냐고 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AI는 VR 과목을 가르치게 된다. 그랬더니 나보고 용감하대요. 대단하다가 아니라 용감하대. 다시 말해서 VR은 영역은 우리가 한 영역이 아니거든요. 만들어진 영역들이고 앞으로 살아갈 영역들이고 사실은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저는 MR도 하고 싶어요. 배워가면서. 블록체인이 나온 형태도 여러분들한테 간간히 설명을 했지만 이 모든 게 4차 산업의 일환으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미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VR 시간도 있겠지만 사실 이번 학기 때 할 때는 VR, AR의 첨단 미디어 제작 실습인데 이번에 할 수 있는 영역은 VR 영역밖에는 제가 할 수 없어요. 더불어 이제 드론을 좀 더 플러스 알파 해서 또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VR 정도만 해도 미래지향적인 측면이다 라는 데서 VR 수업을 계속 했어요. 저도 물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깊이는 갈 수 없지만 그래도 VR이라는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금은 학교에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호소대 그리고 엊그저께 지난 VR이라는 수업 시간에 보여주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또 나도 보여주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시간적이 안 되고 보여줬단 말이죠. 지금 내가 이제 방송통신의 융합의 전개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VR이라는 개념, MR, AR이라는 개념은 지금 통신과 방송이 융합하는 현 시점에서 미래라는 방송이 있을 콘텐츠라는 거죠. 얘는 콘텐츠의 변화가 생길 기회도 왔어요. 아바타를 만들었던 제임스 카메론 아바타의 영화에서 나오는 미래가 이제는 현실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과감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우리의 롤모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을 아까 내가 초반에 설명했던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아날로그 방식의 경우 지상파 TV 일방적 동시에 배포하고 사회에 적절한 영향력을 미치었죠. 문화 사회를 독점하거나 그걸 규제했어요. 시대 트렌드의 정치적인 색깔까지도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획일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송위원회가 그 역할에 규제 역할을 했고 통신은 유선과 무선을 동시에 음성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단순히 통화의 매체로 활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 서비스고 경제적 독점을 규제했어요. 경제적으로 독점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방송위원회와 반면에 여긴 정보통신부에서 관할했다. 이게 아날로그 방식. 자, 요 설명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했기 때문에 정리만 한 거예요. 자, 이거를 디지털화돼서 광역 확대의 개인에서 이제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어요. 자, 방송통신이 융합 서비스가 이제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고, 개인화와 쌍방향이 동시에 방송의 융합으로 일방형과 쌍방향 같이 존재하게 됐죠. 그리고 콘텐츠의 품질도 차별적 서비스 제공이죠. 연령적 서비스.
또 소외 계층에 대한 서비스, 또 성별이 다른 매체에 대한 특성화, 그 다음에 그 취미와 모든 여러 가지 환경에 맞춰서 그 메인 타겟을 선정짓고 전문 채널들이 형성되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용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의 경쟁 속에서 공공의 이익도 동시에 추구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방송법과 정보통신법들이 하나가 돼서 이론적 정책과 규제가 같이 이제 실행이 돼야 하는 게 방송통신융합의 핵심이자 미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통신의 융합을 하면서 어떤 형태의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방송이죠.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건 통신이라고. 또 공익과 보편의 논리에 의해서 방송이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통신은 경제와 산업 논리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방송은 개인화를 지향하고 브로드밴드를 지향하는 게 통신이다. 이러한 것들이 영역 개념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 신규 개척되는 갈등들이 굉장히 심화됐어요. 지금은 KBS, MBC 방송국 출신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방송 PD의 위치가 아직도 존재는 하지만 이제는 그 위상이나 그걸 우리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죠. 유지의 상호 부분들과 또 신규 시장이 만들어지는 여러분 같이 이제 진출해야 될 항목들이죠. 광고 대행사가 이제는 웹 대행사로 바뀌어지고 일반 공중파 방송이 1인 미디어인 크리에이터로 바뀌어지는 이 현실에서 이러한 모든 환경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방송통신융합의 절대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방송과 통신, 그 다음에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의 개념들을 많이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그걸 이해하고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을 알고 나는 백승이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미래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들 정리에 대한 내용이고, 자,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요인과 산업적 요인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설명들은 조금 따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괄적인 부분들을 항목을 정리해 보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보세요. 기술적형은 디지털 전송과 압축 기술이 이제 발달됐죠. 그러니까 이제 5G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K 8, 7 기술 전송도 이제 가능한 시대가 왔다. 기술적 측면이 선선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정보가 전달되어지다 보니 시대가 많이 바뀌어질 것이고 환경이 기술 때문에 사실은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던 이야기들이긴 하죠. 그러니까 과학과 예술의 중간에서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자, 산업적 요인을 봅시다.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이제는 없어지게 되고 정보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산업, 단말기 산업, 또 콘텐츠 산업의 패러다임들이 재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방송사에서 제작되는 것과 독립 프로덕션 제작사들이 존재했다면 지금은 방송과 독립 제작사가 존재하는 영역도 있지만 1인 크리에이터가 형성이 돼서 이제는 MCM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플랫폼에 적용되어지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는 크리에이터를 관리하고 또 일반의 공중파 방송에서 잘 나갔던 연예인들 내지는 개그맨들도 1인 크리에이터로 넘나들면서 기존의 전통 형태의 유형의 연예인이나 종사자들이 거꾸로 이제는 1인 크리에이터는 통신에서 주로 형성되어져 있는 패러다임으로 넘나든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 산업의 변화, 네트워크 산업의 변화, 단말기 산업의 변화가 생겼죠. TV, 모니터, PC, 이제는 모바일 폰으로 전환이 됐죠. 이제는 텔레비전 안 봅니다, 사람들이. 안 봐요, 텔레비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모바일 이 대세가 이루어질 거다. 모바일은 개인화 시키는 거에 더 절대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나마 옛날에는 텔레비전 모니터 앞에 놓고 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텔레비 볼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집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세요. 엄마는 엄마에서 안방에서, 아빠는 거실에서. 각자의 아들, 딸들은 자기 방에서 뭘 합니까? 모바일 폰을 보고 있잖아요, 모바일 폰. 핵가족의 전형적인 형태의 유형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재의 융복합,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면서 오는 현재는 현상. 이런 거에 부작용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부작용이 지금은 기술의 발달과 융합의 발달의 초창기라 그 부분에 대단함이 휩쓸려서 지금 부작용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작용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획일적인 핵가족 속에서 이제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인성이 만들어진다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태어나는 어린아이들한테는 이런 시대가 본능적으로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항목들이라 이런 어린아이가 어린이 됐을 때 남을 배려하지 않는 현상의 인격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또 케어하고 보완을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방송과 통신 융합의 차원의 형태를 봅시다. 융합, 사업자가 바뀌었어요. 단말기가 융합됐어요. 네트워크도 융합됐고 서비스도 바뀌었어요. 자,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가 이제는 하나가 됐죠. 하나로 TV, KT 다 방통신사들이었어요. 지금 방송사가 전환되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은 거꾸로 MBC, KBS, SBS 방송사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신사보다는 불리하다는 얘기가 나름대로 있죠. 왜? 자본주의나 경제는 자금의 흐름에 의해서 그 권력이 바뀌어지는데 통신사나 방송과 통신에 있을 때 통신은 아까 말했듯이 경제적인 부분의 산업 측면 접근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러나 방송은 그렇지 못해요. 아무래도 경제라기보다는 문화 그리고 컨텐츠 중심이다 보니까 경제에 많이 영향력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 KBS, MBC, SBS는 공이 3개 방송 공중파가 적자를 머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각자의 방송사 내에 인터넷 사업팀이나 IT 팀들을 구성을 시켜서 공중파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저작권으로 활용해서 통신 내 네트워크의 서비스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난 PD의 경우도 MBC 방송국 산하의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인터넷 사업 네트워크 보급 부사장을 맡으면서 적자를 보았던 공중파 방송의 광고를 유튜브나 SNS로 활용한 것으로 재송출하면서 3, 4, 500억의 적자폭을 줄이는 역할을 해줬다는 게 바로 이게 사업자들에 대한 융합 형태라고 봐요. 근데 앞으로는 방송사들과 통신사들의 합쳐지는 현상이 어디까지 진출할 것인지를 해봐야 돼요. 이건 이제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방송국은 자본으로서 잠식해야 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었으면 대기업에 있는 기업들이 KBS, MBC, SBS를 장악을 했겠죠. 그러나 방송은 경제의 논리에서 장악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문화와 또 통신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은 이제 없고 규제를 받아야 되는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의 융합은 좀 더 많은 그 법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단말기에 대한 융합을 봅시다. 자, 단말기에는 완전히 이제 복합화되어 있죠.
처음에는 다기능을 통해서 TV 모니터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방송이 있고 통신 매체가 있는데 멀티미디어 개념의 접근으로 텔레비전이 모니터, 모바일폰이 PC 이 세 개가 동시에 자발적으로 이제는 같이 공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께 PT를 했는데 야외에서 PT를 했는데 전기만 끌고 와서 TV 모니터에다가 핸드폰을 연결시켜서 핸드폰에서 PT를 컨트롤하고 있는 시자 바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PC에서 모니터를 서치해가지고 바로 모니터에 아니 모바일 폰에서 바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튜브의 영상도 바로 모니터에 있는 모바일 폰에서 연결시켜서 PT로 작업하더라고요. 과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PT가 지금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PT의 메시지, 지나가게 되는 PC의 전략, 기획, 편성, 이렇게 했죠. 근데 그 PT 할 때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모바일 폰으로 저장해서 모바일로 컨트롤하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걸 만들고 싶은데 지금 우리 학교의 모니터의 경우는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트워크 융합 당연한 거죠. 통신망을 통해서 방송 서비스가 같이 하는 거, 서비스의 융합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항목들이라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디지털화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방송 발전 과정을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방송 발전 과정. 자, 처음에 초창기 때 1900년도 초반에는 라디오 방송으로만 방송됐죠. 그러다가 이제 흑백 방송이 됐죠. 흑백. 1945년쯤에 흑백 방송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흘러서 칼라 방송이 됐죠. 그리고 칼라 방송가 되면서 이제 케이블 방송과 디지털 TV 방송으로 발전되었어요. 그러다가 디지털 방송은 이제 디지털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이 퀄리티 디지털 방송의 TV가 하이 HD TV로 전환이 됐고 이 HDTV는 울트라 HDTV죠. 뭐 예를 들어 2K 이상급이었는다가 4K 5G까지는 울트라 디지털 방송이 UHD 텔레비전으로 전원도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더불어 한편으로는 3D TV가 입체 영상의 TV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칼라 방송은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양방향 데이터가 형성됐고 지능형 방송으로 앞으로 전면 발전되었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인터넷 오디오 방송으로 갔다가 DMB로 갔다가 인터넷 라디오 송출로 갔는데 이제는 실감 방송으로 바뀌어갑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대로는 실감 방송. 앞으로는 텔레비전 모니터를 TV 모니터를 모바일 모니터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실시간으로 3D나 UHD에 대한 기능형을 통해서 입체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내가 현실과 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질 거란 얘기예요. 드라마를 하나 연출시키는데 드라마 주인공이 내가 돼버렸어요. 그 옆에 있는 여배우하고 같이 얘기를 해. 그 유명한 여배우가 내가 앉아서 얘기를 한다. 실감형 컨텐츠들이 개발되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런 미래들을 기약한다는 측면에서 실감 방송의 개념의 접근도에 관심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배들 몇몇 친구들의 경우는 참 대단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나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높이 칭찬해주고 싶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3교시차 때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창업을 하는 아이템들을 한번 보면 보여줄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공개가 되어진 본인이 좀 불편할 수도 있긴 하지만 수업적 측면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여줄 것인데 그런 친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 현실적으로 회사를 통해서
개인 사업, 또 법인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영상 관련된, 방송 관련된, 통신 관련된 사람의 비즈니스 모델을 키워주고 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각국의 디지털 전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1998년서부터 지금 제목을 입력하라는데 이거 좀 다르게 하네요. 네. 얘를 세계 각국의 디지털 환의 계획을 98년부터 2006년까지에 대한 부분들 쭉 훑어서 과거를 한번 보면 2012년 자료예요. 지상파 방송의 개시가 1998년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돼. 디지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험방송, 본방송은 2001년부터 본방송이 시작됐고, 일본의 경우는 2000년부터, 우리보다 1년 전에,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2098년, 우리보다 한 3년 전에 디지털 방송을 전환을 시켰어요. 그리고 영국은 2098년도, 스웨덴은 99년도, 스페인은 2000년도, 핀란드는 우리랑 같은 2001년도, 독일의 경우에도 2002년도, 우리가 늦죠?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3년 늦게 디지털 방송들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방송의 주파수 때에 대한 주파수 방식인데, 팔 방식이 일종의 50Hz 프레임의 형태의 유형으로 8방식의 형태의 유형이 유럽이 진행이 되었었다가, 그래서 유럽에서 사용하는 때는 비디오 테이프를 한국에 갖고 들어오면 실행이 안 보여졌어요. NTSC 방식과 8방식이 다르고, 우리는 미국 방식을 따랐어요. 우리,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은 미국 중심의 방송 형식의 유형이 송출 방식으로 형성되었고, 유럽 방식이랑 달라서, 근데 디지털 되면서 이 영역이 없어졌죠. 디지털화 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 이제는 안 되는 데가 없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러한 변형과 발전이 유튜브라는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고, 싸이가 강남 스타일을 이력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던 결정적 역할도 이 디지털이 만들어낸 형태의 유형이 전 세계에 동시에 전파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게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예요. 그리고 디지털 방송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는 이용자라는 거죠. 이용자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항목들이기도 합니다. 지상파 텔레비전이 디지털 전환 방송으로 전환되는 법을 2001년도에 공포를 했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 전환되면서 기존에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식을 잘 모르시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식에 대한 연세 많으신 분은 잘 몰라요. 그럼 모르신 분들한테 디지털 방송이나 아날로그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뭔지는 모르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2001년도에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이제는 아날로그 텔레비전이 사용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단말기를 달아드렸죠. 네. 지금은 그 단말도 이제 소멸돼서 이제는 무조건 텔레비전은 아날로그 텔레비전을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방송의 개념이 접근입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방송의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내지는지에 대해서 시청자 측면, 그 다음에 방송 사업자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시장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3교시차 때 여러분들한테 할 예정이고, 3교시차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9주차, 10주차, 11차 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할 거고, 그 전부터는 아이디션을 계속 해야 되는 항목들이 뭐냐면,
창업 아이템 개발이에요. 그리고 기말 작품 때는 발표할 때는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소개 발표가 기말 작품이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힘 심어드리는 것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나둘씩 준비해 놓아라 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디지털 방송의 파급 효과는 3교시차 때 다시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 여기서 마치고 3교시 때 바로 볼게요.